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 라이팅입니다. 자, 오늘 김민정 회원님 첫 에세이 첨삭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에세이는 잘 쓰신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좀 빈 요소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어법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드밴스 과정이 컨텐츠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좀 약하게 쓰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번 에세이는 이제 요게 본인이 쓰셨던 지금 제출한 에세이 있죠? 이게 본인이 쓰셨던 그 최선의 방법, 최선의 결과물이었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다음부터 에세이 제출하실 때는 좀 결론 부분이나 서론 부분이나 뭐 본론 부분이나 이런 거 좀 갖춰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오늘은 이제 저한테 제출을 하실 때 요 주제에 대한 주제가 뭐였는지 같이 안 보내주셨거든요. 자, 주제를 원래 보내주셔야 제가 이 에세이가 무엇을 위한 글인지 볼 수가 있고요. 알 수가 있고요. 첫째로.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부분을 갖춰서 쓰라는 얘기는 물론 컨텐츠 부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다 쓰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못 쓰더라도 이제 이 부분은 어디가 서론이고 어떤 부분이 본론이고 결론 부분은 내가 못 썼다. 이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나, 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어떻게 써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의 메모를 해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수업 방안을 좀 그 방향을 좀 잡을 수 있게 그 수업 방향을 잡는 게 좀 쉽겠죠. 이해가시죠? 자, 어쨌든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어쨌든 잘 쓰셨고요.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이제 제가 좀 미흡한 부분만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이제 if를 쓰셨어요. if를 쓰셨는데 사실 요거 if보다는 whether이 더 낫습니다. 그쵸? It is uncertain whether helpful behavior helps people make better decisions or not 이렇게 되겠죠. 그쵸? or not은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whether이 if보다는 이렇게 할지 도와주는 건지 안 도와주는 건지 잘 모르겠다. 확실하지 않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f보다는 whether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뒷부분 furthermore 게다가 it may have a conflict, it may conflict보다는 it may have a conflict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with another worthy idol such as welfare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의료복지 서비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 요거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한글로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건강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해야 되고 주지사들은 사람들이 의료 비용을 절약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짐을 줄이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요. 그죠? 아픈 사람들 말고 어쨌든 아픈 사람들도 의료 보험료를 동일하게 내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렇죠? 아프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 아픈 사람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라는 내용의 글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잘 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 쓰셨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글이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써져 있어요. 영어로 이제 영작을 하신 걸 보면 여기까지밖에 안 써져 있는데 요게 사실은 요 서론 부분 쓰시고 요게 서론 부분이거든요. 글 내용으로 따지면 서론 부분 쓰시고 본론을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결론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게 제가 글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메인 아이디어 2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는 개인의 책임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상황은 국민의료보험 개혁이고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부작용을 가질 수 있다. 자, 의료보험 개혁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도 너무 무리한 개혁은 부작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본인의 첫 번째 주장이에요.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에세이는요. 서론을 먼저 쓰고요. 특정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메인 아이디어를 2개 정도 첫 번째 두 개 정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딱 보면 요거는 이제 어쨌든 한 가지예요. 자, 한 개는 쓰셨는데, 자, 요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요거를 무슨 의도로 쓰셨을까? 자, 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 회원님이 쓰시기에는 이거 다음에 도저히 연결을 못 하겠어 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결론 같거든요. 이게 마지막 내용 같거든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게 마지막이 아니라 요 위에 거랑은 다른 범주의 내용이 나오죠. 그쵸? 요 위에 거랑은 아예 다른 범주예요. 여기서부터는 복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요걸 메인 아이디어 2로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로 쓰셔서 글을 전개해 나가시는 게 옳은 방법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의료보험 서비스는요. 의료보험은 민영화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민영화라는 게 국가의 손을 떠나게 된 거거든요. 물론 이것에 대한 상한선을 제재하는 건 국가한테 권리가 있어요. 국가가 그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이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얼마에 제공할지는 그 민간 기업에 달려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제 복지와 같은 또 가치 있는 이상과 상충할 수도 있다. 충돌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민영화가 된 순간부터 복지랑은 완전히 인연이 끊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어느 부분은 복지랑 상관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퍼센트율이 옛날에는 의료보험 서비스가 거의 뭐 이제 나라에 달려 있었다면 지금은 기업에 달려 있으니까 사실 복지랑은 조금 거리가 멀게 된 거죠. 근데 반면에 한국은 아직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행은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까지는 복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일말의 약간 얇은 실이라도 인연이 이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체적 에세이 배경이 미국이라면 사실 복지라는 이런 이상들과 충돌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쓰시면 안 됐었어요. 사실은 요걸 복지랑 연결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자,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에세이를 좀 어떤 방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여기 부분은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 요 부분 같은 경우는 한국 의료복지 서비스예요. 이해가시죠? 한국 의료복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두고 쓴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의료보험 서비스랑 약간 좀 다를 거예요.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메인 아이디어 2를 이렇게 쓰셨어요. 자, 복지와 같은 또 다른 가치 있는 이상과 상충할 수 있다, 충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썼으면, 자, 요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첫 문장이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이거 상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충돌한다는 개념인데 충돌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문장의 문두에 썼으면 문장의 제일 첫 번째 문장으로 썼다면 이게 왜 충돌을 하는지 예를 들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충돌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복지와 의료 서비스는 뭐뭐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각각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충돌을 한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충돌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어떤 상황을 얘기를 했으면 의료보험 인상이 가치 있는 이상과 상충하는 이유, 그 충돌하는 이유 및 원인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충돌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을 했으면요. 가치 있는 이상이 뭐 복지라든가 이런 게 가지는 의미는 정확히 무엇이며 가치 있는 이상, 그러니까 본인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복지가 가지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요. 이것이 의료보험비 상승과 충돌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상황에서 충돌을 할 수 있는지 위에는 충돌하는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충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여기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냐면 의료 서비스와 복지가 상충하는 상황에서는 어떠어떠한 현상이 생기게 되며 이것은 곧 어떠어떠한 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있다. 뭐 초래할 것이다. 뭐 등등등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상황에서 상충하는지 의료보험 인상의 가치 있는 이상과 상충하는 이유 및 원인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인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마지막에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본인이 쓰시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셔도 되고. 근데 거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이 결론 부분에다 쓸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자, 이제 일단 요거는 이제 메인 아이디어 2 요 부분은 제가 직접 한국 의료 서비스를,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가 기반으로 쓴 겁니다. 본론을 쓴 거예요. 본론 이제 메인 2. 자, 전체적으로 요 위의 내용과 똑같진 않아요. 요 내용과 똑같진 않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쓰면 이야기를 전개를 해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료의 상승은 복지로서의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저의 주장이에요. 오케이? 자, 의료보험은 의료보험 서비스, 개인의 책임에 따른 의료보험 서비스인데 그 의료보험 서비스를 좀 상승을 그거에 대한 비용을 상승을 시키면 거의 우리는 포기하는 것과 같다. 오케이? 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고 애초에 의료보험 제도 역시 자국민에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그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만들어졌다. 사실 맞습니다. 이게 의료 서비스가, 의료 복지가. 자, 하지만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킨다면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강제적으로 박탈당함과 동시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거는 아픈데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돈은 많이 내게 되는 것, 이렇게 되겠죠. 자, 또한 정부는 의료보험의 적정한 인상 금액과 그의 범위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자, 만약에 이거를 높일 거라면, 비용을 인상시킬 거라면 이 적정 인상 금액이랑 그 인상된 금액을 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장 범위를 잘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5,000원을 내고 엑스레이를 한 번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뼈가 한 3번은 부러졌어. 또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그럼 15,000원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야, 엑스레이 한 번만 찍는 게 아니고 야, 한 2번 찍어서 정확하게 더 정밀 검사를 해보자. 요런 식으로. 그쵸? 요런 식으로 그의 범위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만약 인상된 보험 금액에 비해 개선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쵸? 서비스가 개선이 돼야 돈도 좀 내겠죠. 왜냐면 내가 아픈 걸 인정을 하니까. 그쵸? 근데 이제 서비스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데 단순히 뼈가 한번 부러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내 잘못도 아니고 차가 와서 들이받았어요. 그럼 이거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쵸? 나는 그냥 정확하게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술 먹은 차가 나한테 달려와서 나를 깔아뭉갰어요. 그래서 내 다리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의료보험에 인상을 한대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 내야 하는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요런 내용으로 본론을 전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위에 내용 요거랑은 그렇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순서라든가 내용 표현이라든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대충 대략 요런 방식으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비용이 꼭 상승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책임자들은 그 이유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땡땡땡땡 중략.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국민들을 향하지 않는 복지를 국민들을 위하지 않는 복지는 복지가 아니다 라는 요런 말 같은 것도 하나 첨부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쵸? 자, 요거는 이제 별첨으로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결론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한 가지 팁이에요. 팁. 오케이? 자, 팁이고, 요런 식으로 어쨌든 본론도 쓰시면 되고, 자, 일단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학생분이
김민정 회원님이 학생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자, 우리 김민정 회원님이 이제 이거에 대한 에세이를 쓰실 때는 요 점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민영화되었다는 거. 그렇죠? 그러므로 복지와 비교 불가합니다. 복지와 비교 불가하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요 주제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 두 번째 문장 보이시나요? 요 부분 있죠? 요거를 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서론 본론은 정확하게 현 현상에 대해 분석을 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이 현상이 생기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결론 부분은요, 팁이에요. 자신의 의견을 많이 서술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영어 에세이 팁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어쨌든 에세이를 연습을 하시니까. 근데 거의 한 10개 정도의 에세이 팁을 보면 한 8개가 다 그래요. 야, 서론에는 약간 네가 말할 걸 요약을 해. 본론에는 네가 말하고 싶은 걸 써. 그리고 결론에는 네가 말한 걸 다시 요약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에세이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일 세련된 요즘 에세이도 글도 있죠. 글의 형식도 점점 시대에 따라 변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세에 맞게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나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글의 전개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좀 분석을 좀 잘 하시는 편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에세이 쓰신 거 보니까 굉장히 분석을 잘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석을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아서 서론과 본론, 이제 특히 본론 있죠. 정확하게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내용을 좀 위주로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론에는 이 현상과 이 현상이 생기는 이유와 이 현상이 생기고 나서의 그 영향력, 그죠? 그 이후에 그런 파장 같은 거, 그죠? 파급력, 이런 걸 서술한 다음에 이제 요 결론 부분에 자신의 의견을 좀 담아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보는 그런 글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다른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그 시험도 무슨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런 것도 알려주셔야 제가 그에 맞게 지도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좀 분석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론 서술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다 갖춰서 조금 쓰기 애매하고 힘들더라도 조금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회원님이 에세이를 그렇게 길게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굿라이팅 같은 경우는 에세이를 첨삭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첨삭은 이제 본인이 쓰신 거에 한해서만 첨삭을 해드려요. 거기다가 저희는 또 라이팅 자체를 가르치는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교습을 하고 그죠? 교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전개 같은 거, 전개 방법이라든가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전개 방법 써놨죠. 이런 식으로 전개 방법을 알려드린다던가 결론은 그리고 샘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요. 지도를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를 직접 써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쓸 게 없으면요 그냥 여기다가 메모를 좀 써주세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본론 2를 써야 되는데 메인 아이디어 2를 써야 되는데 정말 못 쓰겠으면 잘 모르겠어요 여기다 쓰시면 되고요. 결론 부분도 한 문장 두 문장 쓰다가 좀 잘 안 되면 그냥 여기다가 메모를 좀 해주세요. 근데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거의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 한 2달간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언제까지 그 시험의 점수를 따야 되는지 꼭 말해주시고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에세이 제출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